미국 전역이 뒤집혔습니다.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엔 거대한 음모와 국제적인 담합이 숨어 있었죠. 시애틀의 한 전자제품 매장. LG 세탁기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40%나 뛰었어요. 25%의 추가 관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런 중대한 정책이 불과 6주 만에 통과됐다는 거였거든요. 더 이상한 건 온라인이었습니다. 갑자기 LG 제품에 대한 부정적 리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은 모두 만족하고 있었죠. 현실과 온라인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조작된 것 같은데. 작은 의심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상상도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조작된 온라인 리뷰. 시카고 한 빌딩에서 동시에 올라온 가짜 계정들. 독일 보시가 미국 로비 회사에 송금한 500만 달러. 그리고 무역 대표부 고위 관료와 유럽 기업 간의 은밀한 거래까지. 한국의 우수한 기업이 부당한 견제를 받고 있었고 미국 소비자들은 조작된 여론 때문에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국제적 담합이었어요. 이제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국제통상 분석가 앨리슨 헤이즈. 15년 경력의 무역 전문가였지만 이런 거대한 음모는 처음이었어요. 그녀의 여정은 곧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을 뒤흔들게 됩니다. 정부 고위 관료의 체포, 관세 철폐, 그리고 공정한 무역 환경의 회복까지 말이죠. 지금부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여론 조작의 실체와 국제무역의 어두운 면을 파헤친 2년간의 기록을 말이에요. 저는 국제통상 전문 분석가 앨리슨 헤이즈입니다. 시애틀에서 15년째 무역 정책을 분석하고 있죠.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이었어요. 집 근처 베스트바이에 들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LG 세탁기 가격이 맞나요? 매장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작년 같은 모델이 1200달러였는데 지금은 1680달러예요. 무려 40%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무역 전문가로서 이런 급격한 가격 변화는 심상치 않다고 느꼈거든요. 왜 이렇게 올랐죠? 한국산 가전제품에 25% 추가 관세가 부과됐거든요. 6주 전부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25% 관세라니.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그런데 6주 만에 통과됐다고요? 보통 이런 중대한 정책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리는데 말이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LG 세탁기와 냉장고를 5년째 쓰고 있는데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능이 좋았어요. 그런 제품에 왜 갑자기 이런 높은 관세가 부과된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바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무역 대표부 홈페이지를 뒤져봤어요. 관세 부과 사유를 확인하려고 했죠. 문서를 읽어보니 소비자 불만 급증과 품질 문제 제기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품질 문제라고? 저는 의아했어요. 제가 아는 LG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시기가 너무 짧았던 거예요. 불과 2개월 사이에 갑자기 쏟아진 거였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죠. 세탁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냉장고 온도 조절이 안 된다. AS 서비스가 불친절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모델명이나 구입처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막연한 불만만 가득했죠. 저는 무역 전문가로서 직감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소비자 불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5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겉으로는 합법적인 관세 정책처럼 보이지만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사건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온라인 소비자 리뷰부터 확인해 봤어요. 아마존, 베스트바이, 홈디포 같은 주요 쇼핑몰을 뒤져봤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LG 세탁기 최악이에요. 3개월 만에 고장났습니다. 냉장고 소음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AS 서비스 정말 불친절하더라고요. 부정적인 리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저희 집 LG 냉장고는 5년째 조용하게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세탁기도 마찬가지였고요.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정말 기이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부정적 리뷰가 비슷한 시기에 올라왔더라고요. 정확히는 지난 2개월 사이였습니다. 그것도 문체가 너무 비슷했어요. 구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문제가 생겼네요. 품질이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엔 다른 브랜드 살 예정이에요. 마치 누군가 템플릿을 만들어서 조금씩 바꿔가며 올린 것 같았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모델명도 없고 구입처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IT 전문가인 친구 마이클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마이클, 이 리뷰들 좀 분석해 줄 수 있어? 마이클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였거든요. 그가 IP 추적 프로그램을 돌려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앨리슨, 이거 정말 이상해. 부정적 리뷰의 60%가 동일한 IP 대역에서 올라왔어. 동일한 IP 대역이라고? 응. 더 정확히 말하면 시카고 다운타운 한 빌딩에서 올라온 거야. 그것도 대부분 업무 시간 중에 말이야.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었거든요. 계정 생성 날짜도 확인해봐. 마이클이 추가 분석을 했더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부정적 리뷰를 올린 계정들 대부분이 최근 3개월 내에 생성된 계정이었습니다. 그리고 LG 제품 리뷰만 남기고 다른 활동은 전혀 없었어요. 반면 긍정적인 리뷰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계정 생성일도 제각각이었고 다양한 제품에 대한 리뷰 히스토리가 있었죠. 무엇보다 구체적인 사용 경험이 담겨 있었어요. 5년째 사용 중인데 한 번도 고장 안 났어요. 세탁 성능도 만족스럽고요. 냉장고 디자인이 깔끔하고 용량도 넉넉합니다. 추천해요. 저는 직접 LG 제품을 사용하는 이웃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우리 동네에만 해도 LG 가전을 쓰는 집이 10집은 됐거든요. 존슨 아저씨, LG 세탁기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3년째 쓰고 있는데 문제 없어요. 스미스 부인은 어떠세요? 냉장고요? 정말 만족해요. 전기요금도 많이 절약되고 있어요. 현실과 온라인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모두 만족하고 있는데 온라인에는 가짜 불만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때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LG 제품에 대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이 조작된 여론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하지만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메일로 낯선 주소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앨리슨 헤이즈님. LG전자 미국 법인 홍보팀장 에리카 박입니다. 시급히 만나 뵙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처음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메일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진짜였습니다. 에리카 박은 제가 온라인에서 LG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제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이틀 후 시애틀 다운타운 스타벅스에서 에리카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더라고요. 헤이즈님, 저희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에리카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펴본 후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이걸 보세요.
독립기관인 JD 파워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자료를 펼쳐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LG가전의 만족도가 85점에서 90점 사이였습니다. 업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죠. 세탁기 부문에서는 2위, 냉장고 부문에서는 3위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온라인에 부정적 리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언제부터였나요? 정확히 3개월 전부터입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말이에요. 에리카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그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사적으로 입수한 자료예요. 경쟁사 화이트풀이 디지털 마케팅 회사에 300만 달러를 지불한 기록입니다. 디지털 마케팅 회사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여론 조작 전문 업체예요. 가짜 계정 생성, 부정적 리뷰 작성, 소셜미디어 조작이 주요 업무거든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에리카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더 심각한 건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기도 전에 관세 부과가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역대표부 내부 문서를 보면 한국 가전 견제 계획이 6개월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어요. 온라인 부정 여론은 그냥 명분 만들기였던 거죠. 에리카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건 무역대표부 내부 회의록이었어요. 이 문서에 따르면 유럽 가전업체들이 미국 로비 회사를 통해 압력을 넣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을 견제하라고 말이에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여론 조작이 아니라 국제적인 담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저에게 이런 정보를 주시는 건가요? 저는 20년간 이 업계에서 일했어요. 정정당당한 경쟁은 환영하지만 이런 식의 조작은 용납할 수 없거든요. 에리카의 눈에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LG 제품을 비싸게 사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진실을 밝혀내야죠. 저도 도울게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어요. 헤이즈님 같은 무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이 일에 깊이 개입하면 제 경력에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의감이 앞섰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에리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해봐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날부터 저와 에리카의 공동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음모의 전모를 밝혀내기로 다짐했어요. 에리카와 함께 조사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제 송금 기록을 추적하던 중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에리카, 이것 좀 봐요. 제가 보여준 자료는 독일 가전업체 보쉬의 미국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보쉬가 워싱턴의 한 로비 회사에 총 500만 달러를 송금한 기록이 있었어요. 스트래티직 인플루언스 그룹이라는 회사네요. 에리카가 회사명을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대해 더 알아봤죠. 놀랍게도 이 로비 회사는 무역 대표부와 상무부 고위 관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대표가 누구인지 아세요? 전 무역 대표부 차관보 출신이에요. 제임스 맥도날드라는 사람이죠. 저는 제임스 맥도날드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그는 정부에서 일할 때부터 한국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인물이었어요. 퇴직 후에는 유럽 기업들의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었죠. 며칠 후 에리카가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큰 걸 발견했어요. 그녀가 보여준 건 무역 대표부 내부 문건이었어요. 제목이 한국 가전 견제 종합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밀 문서를 구했어요? 무역 대표부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의감 있는 공무원이죠. 문서를 읽어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3단계 계획이 세세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1단계 온라인 여론 조작을 통한 부정적 인식 확산, 2단계 소비자 불만 접수 및 언론 보도 유도,
3단계 관세 부과를 통한 시장 견제. 그리고 문서 마지막에는 총책임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역대표부 부대표 리처드 크로포드였어요. 리처드 크로포드요? 그 사람 알아요. 저는 그를 몇 번 업무상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공정한 관료처럼 보였는데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에리카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리처드 크로포드가 내년에 퇴직한 후 보시 미국 법인 CEO로 내정됐다는 정보예요. 뭐라고요? 이건 명백한 이해충돌이었습니다. 재직 중에는 한국 제품을 견제하고 퇴직 후에는 그 혜택을 받는 유럽 기업으로 가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리처드 크로포드의 이메일 기록을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다행히 정보공개법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3주 후 정보공개 요청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대부분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 관계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여러 통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한국 관세부가 결정 2개월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유럽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드러났어요. 비록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었지만 충분히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에리카, 이제 그림이 완성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유럽 가전업체들이 미국 로비 회사에 돈을 주고 로비 회사는 정부 관료들에게 압력을 넣고 관료들은 여론 조작을 통해 관세 부과 명분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핵심 인물들은 나중에 유럽 기업으로 이직할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에리카가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려야죠.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어요. 언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런 중대한 부패 사건을 폭로할 수 있는 기자를 찾아야 했죠.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좀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그때 에리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시지를 확인한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앨리슨, 기회가 왔어요. 무역대표부 내부에 우리 편이 또 있다고 해요. 에리카가 말한 새로운 내부자는 무역대표부 경제분석관 사무엘 최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15년 경력의 베테랑 공무원이었어요. 그는 리처드 크로포드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포토맥강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사무엘을 만났어요. 40대 후반의 그는 매우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사무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 안에 리처드 크로포드와 유럽 업체 간의 이메일 기록이 들어있어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이죠.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제가 경제분석팀장이거든요. 모든 무역 관련 이메일이 저를 경유해요. 의심스러운 내용들을 따로 백업해뒀죠. 저는 USB를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무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리처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LG 제품의 품질이 실제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온라인 리뷰는 조작이어도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기고 있어요. 에리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저희 품질 데이터를 보면. 저도 알아요. 하지만 리처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한국 공장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럼 정말로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요? 네. 사무엘과 에리카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LG 제품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생산 과정도 살펴보는 거죠. 에리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실제로 확인해보면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리처드가 허락할까요? 공식 출장으로 가려면 그의 승인이 필요한데. 공식 출장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가면 되죠. 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제가 개인 휴가를 내고 LG에서 초청 형식으로 진행하면 돼요. 무역 전문가로서 한국 기업을 견학하는 거죠. 다음 날, 저는 리처드 크로포드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한국 현장 조사 계획을 말해봤어요. 한국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요? 리처드의 반응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LG 제품의 품질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관세 부과가 적절했는지 판단하려면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리처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너무 과도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개인 휴가로 가는 것도 안 되나요? 공무원이 그런 활동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정작 이해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건 리처드 자신인데 말이에요. 결국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무역 대표부 직책을 잠시 내려놓고 개인 자격으로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에리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진실을 밝혀내려면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죠. 사무엘이 걱정스러워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리처드가 보복할지도 모르거든요.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국에 가서 LG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고 이 모든 조작의 허구성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LG전자에 견학 요청을 보냈죠. 다행히 LG 측에서 흔쾌히 승낙해줬어요.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기회가 왔네요. 인천공항행 비행기 티켓을 들고 저는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될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LG전자 관계자가 마중 나와주었고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첫 설명을 들었어요. 헤이즈님, 3일 동안 저희 연구개발센터와 생산 공장을 둘러보실 예정입니다. 담당자 김 과장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기대돼요. 실제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첫째 날, 저는 서울 마곡동에 있는 LG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했습니다. 규모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건물 곳곳에서 연구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이쪽은 AI 냉장고 개발팀입니다. 연구원 박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냉장고 앞에 서니 자동으로 문이 열리면서 내부 온도와 습도가 디스플레이에 나타났습니다. 와, 이건 정말 신기하네요. 내부 카메라가 식재료를 인식해서 유통기한도 알려줘요. 그리고 요리 레시피까지 추천하죠. 실제로 냉장고 화면에 토마토가 3일 후 유통기한이 지납니다. 토마토 파스타는 어떠세요? 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가진 제품이 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으로 세탁기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더욱 놀라운 기술을 봤어요. 이 세탁기는 소재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개발팀장 이 부장이 설명했어요. 면, 울, 합성 섬유가 섞인 옷을 넣자 화면에 각 소재의 비율이 표시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특수 센서가 섬유의 특성을 분석해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세탁 방법을 자동으로 선택하죠. 세탁이 시작되자 물의 온도, 세제량, 세탁 시간이 자동으로 조절됐어요. 정말 스마트한 기술이었습니다. 고장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핵심적인 질문을 했어요. 0.001% 이하예요. 거의 고장이 나지 않아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온라인 리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둘째 날에는 창원에 있는 생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KTX를 타고 내려가는 길에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공장에 도착하니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축구장 10개는 좋게 들어갈 만한 크기였어요. 하루에 세탁기 3,000대, 냉장고 2,000대를 생산해요. 공장장 최상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둘러보니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로봇들이 정확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곳곳에 품질 검사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죠. 모든 제품이 99번의 품질 검사를 거쳐요. 품질 관리팀장 정 차장이 설명했습니다. 99번이나요? 네. 부품 단계에서 30번, 조립 과정에서 40번, 최종 검사에서 29번이에요. 실제로 품질 검사 과정을 지켜봤는데 정말 꼼꼼했어요. 작은 흠집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불량품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생산 라인을 멈추고 원인을 분석해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죠. 그날 오후에는 부품업체도 방문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LG 못지않게 품질에 신경 쓰고 있었어요. 저희는 LG에 납품하는 게 자랑스러워요. 부품업체 사장 윤 대표가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LG 기준이 까다로워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기술력이 향상돼요. 덕분에 다른 고객사들도 만족해하죠. 마지막 날에는 LG 경영진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어요. 미국에서 LG 제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안타까워요. LG전자 미국 사업 담당 상무 한 전무가 답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사용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럼 품질에는 자신이 있으시겠네요. 물론이죠. 저희 제품을 직접 써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3일 동안 호텔에서 LG 가전제품들을 사용해봤어요. 냉장고는 조용하고 효율적이었고 세탁기는 정말 깨끗하게 빨았습니다. 온라인 리뷰에서 말하는 문제점들을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온라인 부정 여론은 완전한 조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LG 제품의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직원들의 장인 정신은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진실을 밝혀야겠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훌륭한 기업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확인한 LG의 뛰어난 품질과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먼저 에리카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시애틀 다운타운의 조용한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한국에서 확인한 결과 LG 제품은 정말 최고 수준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에리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언론에 공개해야 할 때예요. 사무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기자나 될까요? 이런 큰 사건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텐데요.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워싱턴 포스트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 사라 윌슨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부 부패 사건을 여러 번 폭로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사라 윌슨에게 연락했습니다. 윌슨 기자님, 정말 중요한 제보가 있어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무역대표부 고위 관료의 부패와 국제적 담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라의 목소리에 흥미가 묻어났어요. 언제 만날까요? 이틀 후, 워싱턴의 한 카페에서 사라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USB에 담긴 이메일 기록, 송금 내역, 내부 문서, 그리고 한국에서 확인한 LG의 실제 모습까지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자료네요. 사라가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리처드 크로포드와 보쉬 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 말이에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약서나 약속 문서 같은 것들이요. 지금 자료로도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결정적 증거가 있으면 더 좋겠어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무엘에게서 온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앨리슨, 큰일 났어요. 리처드가 내일 모든 관련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사라에게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네요. 사라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기사를 완성하겠어요.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요. 그날 밤, 사라는 밤새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저도 에리카 사무엘과 함께 추가 자료를 정리했어요.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폭탄 기사가 실렸습니다. 무역대표부 고위 관료, 유럽 기업과 담합해 한국 제품 견제. 기사는 리처드 크로포드의 부정행위와 국제적 담합의 전모를 상세히 폭로했어요. 여론 조작 업체에 지불된 돈, 보시와의 은밀한 거래, 그리고 조작된 소비자 불만까지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다른 언론사들도 후속 보도를 시작했고 국회에서는 긴급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오후 2시경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리처드 크로포드가 체포됐대요. 에리카가 흥분해서 전화했습니다. 정말요? FBI가 부패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했어요. 그리고 화이트풀 CEO와 여론 조작 업체 대표도 함께 잡혔다고 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리처드 크로포드가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는 모습이 전국에 방송됐어요. 무역대표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무역대표부에서 LG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전면 철폐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헤이즈님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어요. 에리카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낸 일이죠. 그리고 일주일 후 저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무역대표부에서 저를 부대표 보좌관으로 승진 발령한다는 거였습니다.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것도 좋았지만 앞으로 이런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 더욱 의미 있었거든요. 관세 철폐 발표 후 한 달이 지나자 미국 시장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스트바이를 다시 방문한 저는 깜짝 놀랐어요. LG가전 코너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이 세탁기 정말 좋다면서요? 한 고객이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요즘 많이 찾으세요. 가격도 원래대로 내려갔고 성능도 정말 뛰어나거든요. 매장 직원이 웃으며 답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작된 부정적 리뷰들이 사라지고 진짜 사용자들의 솔직한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LG 냉장고 3년째 사용 중인데 정말 만족해요. 전기세도 많이 절약되고 있어요. 세탁기 소음이 거의 없어요. 아파트에서 사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AS 서비스도 친절하고 빨라요. 왜 나쁘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긍정적인 리뷰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LG 제품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운 직책을 맡은 저는 공정무역 정책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헤이즈 부대표 보좌관, 새로운 정책안을 검토해 주세요. 정책팀 직원이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공정무역과 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이었어요. 핵심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둘째, 정부 관료의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 강화.
셋째, 무역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였죠. 정말 좋은 정책이에요. 이대로 추진해 주세요. 저는 자신 있게 승인했습니다. 몇 달 후, 이 정책이 정식으로 발표됐어요. 언론에서는 무역 분야의 혁신적 개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여론 조작으로 경쟁사를 견제하는 일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어요. 그리고 정부 관료들의 퇴직 후 진로도 엄격하게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크로포드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어느 날 에리카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앨리슨, LG 미국 판매량이 작년 대비 40% 증가했대요. 정말요? 네. 관세 철폐와 긍정적 여론 덕분에 소비자들이 다시 찾고 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정직한 기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된 거였으니까요. 사무엘도 새로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무역대표부 내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모든 정책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부패한 관료들이 사라지고 공정한 시스템이 자리 잡은 거였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출장이었어요. 양국 간 무역 협력 방안을 논의하러 간 거였죠. LG 사이언스파크를 재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헤이즈님 덕분에 저희가 미국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김 과장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연구실을 다시 둘러보니 더욱 발전한 기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AI가 더욱 정교해졌고 환경 친화적 기술도 대폭 개선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제품 만들어주세요. 물론이죠. 소비자 만족이 저희의 최우선 목표니까요.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베스트바이에서 이상한 가격을 발견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에서 만난 장인들의 진심과 열정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경쟁은 조작이나 견제가 아니라 기술력과 정직함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저는 무역 대표부에서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정직한 기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위해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더 공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에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